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지 모든 탄수화물이 문제는 아닌 거죠. 네, 과일을 먹으면서 당뇨병에 걸린다라는 데이터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요즘 많이 떠오르는 것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물론 저탄고지는 당뇨 치료식이나 뇌전증 치료식, 일시적으로 암 환자 치료식으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방을 70% 이상 먹는 게 저탄고지인데요. 평생 기름기 있는 음식을 우리가 70% 이상씩 먹는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일시적인 치료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장기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가진 이제 누명이 많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 같은데요.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 종류, 떡 종류 이런 음식들이 혈당 상승을 유발하고 또 지방, 체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비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지 모든 탄수화물이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복합적인 당으로 만들어진 과일이나 또 당이 좀 적지만 다양한 성분들과 식이섬유가 있는 채소, 고구마나 단호박, 감자 이런 것들도 자연이 만들어낸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물론 통곡식과 콩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탄수화물을 사람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먹었을 때 우리 몸이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60% 정도는 이 당을 이용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뇌나 심장이나 눈이나 생식기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생명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인 자연의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큰 문제가 나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인위적으로 가공한 당분,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돼서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생겨나게 된 것 같은데요. 일단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고 일시적인 저탄고지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생 하기에는 꼭 적당한 식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의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을 곁들인 이런 식사를 하게 된다면 저탄고지다, 고탄저지다 이런 것을 사실 저는 별로 따지지 않는 편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식사의 방향은 자연 유래의 음식으로 구성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탄단지 비율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아요. 5대 3대2, 5대 2대 3 이렇게 막 또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저는 모유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유의 비율은 탄단지가 100g당 7g, 1g, 4g입니다. 우리 모유를 먹고 자라나는 아기를 보면 엄마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럭무럭 자랄 텐데요. 이 탄수화물이 100g당 7g 있고요. 단백질은 1g, 지방은 4g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논란도 정말 많긴 한데 성인이 모유를 먹고 자라나는 아기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정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이냐 이 부분과 산화지방, 트랜스지방이나 또 오메가6가 많은 이런 지방과 또 좋은 지방을 잘못 먹어서 좋은 지방을 먹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지방을 모유에 있는 비율만큼 만약에 챙겨 먹는다라면 또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자연의 탄수화물 먹는다라면 질병에 걸리는 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탄수화물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연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내가 지속 가능한 식단을 짜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자연의 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고요. 균형 잡힌 영양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한마디로 이제 정제한 탄수화물이죠. 정제한 흰쌀밥, 또 정제한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이나 면 종류의 음식입니다. 또 나쁜 탄수화물은 또 가공당이 있습니다. 합성과당, 액상과당. 네, 이렇게
나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일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혈당 조절에 실패하게 됩니다.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지방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몸이 되는 거죠. 자연의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과일을 드시면서 혈당 체크를 막 바로바로 하셔서 과일 먹어서 혈당이 올라요, 불안해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과일을 먹으면서 당뇨병에 걸린다라는 데이터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을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 지방을 먹어서 우리가 지방 체크 사실 안 하잖아요. 지방에 비해서 고기에 비해서는 당연히 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심하게 올리고 뚝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문제를 가져오는 나쁜 혈당 상승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당분이 있는 그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우리 몸에 당을 공급해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서서히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일을 먹을 경우에 오히려 더 혈당이 안정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제한되는 과일도 있고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과일을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는 일은 없고요.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가 돼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가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 상승이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인체는 서서히 혈당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골고루 이 당을 필요한 곳에 보내서 사용을 하는데요. 빠르게 일어나면 빠르게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많아집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을 빠르게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이 또 뚝 떨어지게 되고 당을 빠르게 저장을 하는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글리코겐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면서 오랜 동안 반복이 되면 이제 고지혈증으로 유발하게 되고 또 지방간으로 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또 혈당이 저장하고 나서 또 뚝 떨어지니까 저혈당 증세가 옵니다. 나 당 떨어졌어 하면서 사탕 드시고 초콜릿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혈당이 오면 또 순간적으로 어지럽기 때문에 단 것을 또 찾게 되는 거죠. 자, 이 패턴이 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고혈당 또 저혈당 계속 오면서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뇨병의 이 악순환은 당뇨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지방간 증세가 같이 오면서 또 당뇨가 또 무서운 병인 이유는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눈 망막이 손상되고 당뇨 발이나 말초혈관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증상으로 이어지고 또 더 심해지면 중요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는 치매도 당뇨와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잘못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조심해야 됩니다. 큰 음식 분류로 제가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생각하면 일단 곡식을 먼저 많이 떠올리세요.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백미 안 먹고 현미 먹어야지 해서 쌀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백미보다 소화가 잘 될 경우에는 현미가 좋고 여러 귀리나 통보리나 통곡식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곡식만 꼭 좋은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과일도 탄수화물 종류이고 채소도 탄수화물이고 견과류에도 탄수화물이 좋은 탄수화물이 매우 많이 들어있고 좋은 단백질과 지방까지 같이 있습니다. 또 견과류와 함께 좋은 씨앗류, 해바라기씨, 호박씨나 아마씨 같은 좋은 씨앗류도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통곡식 이것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